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하사탕TV 박하늘입니다. 식사들 하셨나 모르겠네요. 지금 저는 오후 11시 10분에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을 마치고 개인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젓가락 대신에 분필을 들고 오늘의 촬영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배가 굉장히 고픕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은 이 박하사탕TV 역사, 시사, 상식 모든 걸 다루고 있는 이 프로기 때문에 음식 역사 유래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박하사탕TV 음식 역사 유래편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삼겹살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이 지금 아마 나오고 있을 거예요. 우리 PD님께서 영상을 넣어주신다 했는데 소리가 들리시죠? 지금 상상만 해도 지금 침이 막 나오고 배가 굉장히 고픈 이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소리가 들리고 있는 이 삼겹살은 언제부터 우리가 먹게 되었을까요? 삼겹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한 겹, 두 겹, 세 겹, 세 겹살이 맞는 게 아닐까요? 갑자기 삼겹살로 바뀐 그 유래는 여러 자료를 찾아봤으나 정확하게 왜 삼겹살이라고 했는지는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1950년대 신문에서 삼겹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또 여러 논문들이라던가 여러 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죠. 삼겹살을 제가 이 고기를 굽기 전에 핑크색 고기를 보면은 가장 먼저 좀 이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살이 있고 비계가 있고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겹살 보시면 어떻죠? 살코기가 있고요, 비계가 있고요, 이제 기름진 부분, 하얀 부분이 있죠. 그 다음 또 살코기가 있고 또 비계가 있더라고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사겹살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살코기와 비계 이런 게 대체 어떻게 지방이 형성이 되고 이 단백질과 지방이 네 줄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너무 궁금해져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역시 역사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고 개성상인들이 장사 수완이 굉장히 좋은 개성상인들이 싼 값에 팔리는 돼지고기를 좀 더 비싸고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돼지에게 주는 사료 주는 방식을 좀 바꿨다고 합니다. 조금 잘할 때는 잘 먹게 하다가 어느 정도 잘하면은 사람들이 먹는 조라던가 쌀 이런 좀 퍽퍽한 음식을 먹여가면서 비계가 낀 계층에 살코기를 올리고 다시 비계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그 살 부분을 만들었다고 하죠. 우리 조상 선조들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살코기 비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개성 상인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민족이 삼겹살을 이렇게 즐겨 먹게 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자, 삼겹살을 한번 알아볼까요? 옆에 아마 우리 PD쌤께서 여러 가지 지금 효과를 막 넣고 계실 텐데요. 벌써 침이 고입니다. 자, 과거에는 생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고기가 바로 부패하지 않습니까? 냉장 기술과 냉동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향신료를 써서 고기를 좀 오래가게 하려 해도 한계가 있고 지금처럼 냉장 기술, 이 살코기, 생고기를 먹기가 매우 힘듭니다. 즉 고기를 양념을 해서 갈비로 해서 먹는다거나 찜을 해서 먹는다거나 탕을 해서 먹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고기를 먹었었죠. 삼겹살을 먹기 위해서는 무조건 생고기 또는 냉동고기로 바로 구워 먹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삼겹살의 유래는 우리 한민족의 아픈 역사와도 함께 할 수 있는데 광복이 되고 나서 1945년 광복이 되었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인지라 말을 계속 버벅거리고 있는데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광복을 맞이했으나 우리는 아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경제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고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경공업 중심으로 생산해 나가기 시작했죠. 6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의 경우에는 경제 호황을 맞이하고 외식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96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가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일본의 경우는 경제 호황으로 외식 문화가 발달하면서 돈까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돈까츠. 과거 일본은 에도막부 시기에 돼지고기를 못 먹게 했어요. 이게 에도막부가 끝나고 일본의 이제 개화 이후에 60년대. 이건 이제 현대사에서 좀 다를 부분인데요. 6.25 특수를 맞이하면서 일본은 경제 호황을 맞이하게 돼요. 일본은 돈까츠를 만들면서 등심과 안심이라는 부위가 굉장히 필요해지기 시작했고 이 등심 안심
대한민국에서 돼지를 사육시켜서 등심과 안심을 일본으로 수출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돼지는 여러분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고 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돼지를 키울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돼지를 사육시켰고요. 등심과 안심을 모조리 일본에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남는 부위는 돼지 머리와 발, 그리고 비계 덩어리, 이 세 부위가 되겠어요. 돼지 머리를 이용해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싹싹싹 썰어가지고 순댓국밥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고요. 다리는 이제 족발로 해서 밥을 먹었겠죠. 그리고 남는 부위, 비계. 이 부위를 이 당시 60년대 경제를 이끌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힘들게 땀 뻘뻘 흘려가며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는 부위인 이 삼겹살을 신문지에 둘둘 싸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들, 딸에게 고기 한 점이라도 먹이고 싶었던 그 심정이 바로 이 삼겹살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던 우리 국민들이 고기를 먹을 줄 알겠습니까? 양념을 할 줄 알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 불에 구워 먹는 방법으로 삼겹살을 먹기 시작합니다. 우리 현대사의 아픈 역사, 이렇게 굉장히 힘든 시기에 삼겹살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또는 이제 또 여러 유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시기 60년대 부모님의 마음으로 삼겹살이 발전했다라는 이 학설을 조금 더 믿고 있는데, 또 일개학계에서는 산간지방에서 왜 비계가 왜 목에 낀 먼지를 제거한다라는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광 지역에서 삼겹살을 먹음으로써 목에 낀 이 석탄 가루라던가 이런 가루, 뭐 분필 가루도 마찬가지겠죠. 이 가루를 제거하기 위해서 산간지방에서 삼겹살을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삼겹살은 대한민국의 아주 뛰어난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고, 오히려 외국에서 이 삼겹살을 먹으러 대한민국을 방문하고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즐겨 먹는 이런 음식 문화, 삼겹살을 시작으로 음식 역사 유래는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식사들 꼭 챙겨 드시고요. 저도 얼른 마무리하고 밥 먹으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역사 유래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